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2억 3,9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국내 계좌는 1,0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 연금 저축 계좌 ISA 계좌 사태 들어보셨나요? 원래 기존 ISA 계좌에서는 주식의 배당금을 받을 때 과세 이연이 되면서 만기 시점에만 9.9% 분리과세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세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게 금투세와 함께 유예되다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즉시 원천 징수가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그때 연금 소득세도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생겼습니다. 일단 2021년 때 이 세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애초에 원래 먹고 살기 어려운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테니 스스로 자산 한번 불려봐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2021년에 혜택이 너무 과하다.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해서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곗거리로 사실상 자산도 불리지 말라는 것이죠. 즉, 약 4년 전쯤이죠. 2021년에 이미 신뢰를 깨트린 겁니다. 언제 또 말 바뀔 줄 알고. 그리고 지금은 배당금이 가장 큰 충격이지만 그 다음은 언제든지 매매 차익이 될 수도 있고 그 또 다음은 언제든지 미국 직투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금투세도 그렇고 2021년에 대체 이 세법 개정을 추진한 사람들 진짜 누군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조만간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일단 앞으로 어떻게 ISA 계좌를 활용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곧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9천만 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기준 총 수익금은 약 3억 8천만 원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다우가 가장 크게 0.71% 상승했고 다음으로 S&P 500이 0.39% 상승, 나스닥이 0.19%로 가장 적은 상승을 보이며 상승 키 맞추기, 순환매로 보이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3대 지수는 2일 연속 상승했으며 구글의 하락에도 증시는 결국 상승 마감한 것이 현재로서 꽤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맵을 살펴보면 일단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클라우드 성장 둔화로 마이너스 7%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고 아마존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아마존 역시 클라우드 성장 둔화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신차 판매량이 감소했고 시장 점유율도 감소하면서 3.5% 하락했죠.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5%, 브로드컴이 4% 등 AI 투자 확대 소식에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현재 정말 중요한 위치다 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장기적인 추세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200일 이평선을 지켜주느냐 여기를 뚫고 내려가느냐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주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었는데요. 아마도 정확한 흐름은 실적 발표나 미중 갈등 결과로 정해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신고가를 경신해 주었고 금융 섹터들도 모두 대부분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하락 추세가 보이시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니까 하락 추세 상단 저항선이 이제는 기막히게 지지선이 되는 모습, 여기를 지지받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12월 중순쯤부터 지금까지 약 2달 정도 기간 조정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계좌는 약 2달 동안 제자리 걸음 중이다. 그래서 아마 지루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체 찐 반등은 언제고 언제 신고가를 경신해 주는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3주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반등하고 다시 신고가 경신을 위해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멈추고 확실한 둔화 추세로 전환되어야 이번 웅덩이 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뷰를 지속적으로 공유드려 왔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추가로 미중 관세 전쟁 우려가 추가 조정 재료로 새로 나타난 상황이죠. 그러나 다행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8%를 찍고 현재 4.4%까지 둔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렇다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행히 둔화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제 ISM 서비스업 PMI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전치 54%보다 낮게 나왔고 예상치 54.2%보다 낮게 나온 52.8%로
크게 하회한 발표가 나온 겁니다. 물론 여전히 50% 위로 발표가 나오면서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전치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는 점이 현재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둔화를 원하는 시장에게 아주 좋은 신호로서 국채금리의 둔화로 연결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어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와 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라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 이걸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입니다. 바로 미국의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둔화시키고 있다. 라는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머스크의 도지는 정말 빠른 행동으로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도 안 되는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 1만 명을 해고했고 예산 400억 달러의 국제개발처도 폐지 수준이며 연방 공무원 희망퇴직이 2만 명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연방 총무청은 연방 소유 부동산에 2개 매물을 내놨고 이미 3건은 임대를 종료했습니다. 부동산 지출까지 줄여서 약 160억을 절약할 수 있다. 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죠. 머스크의 도지가 정부 예산을 줄이려고 정말 매우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도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둔화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먼저 지금 이렇게 감축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게 되면 미국의 채권 발행량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해고시키고 희망퇴직시키게 되면 고용시장이 둔화를 보일 수 있고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고용 둔화, 경제 둔화가 나타나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금리 인하 큰 그림, 계획이 아니냐, 이런 루머도 들려오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금 더 둔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국채금리를 상승시키거나 이게 증시의 조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관세가 여러 리스크가 있는지 초비둘기로 불리는 굴스비 연은 총재가 이 관세와 관련해 속 시원히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굴스비 연은 총재는 관세는 공급망 혼란을 재발시킬 수 있고 이 공급망 혼란은 인플레이션 상승의 핵심이다. 라면서 관세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올해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거나 둔화를 보이지 않고 고착화를 보이게 될 경우 우리 연준은 대체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경제 과열 때문인 건지 아니면 관세 정책 때문인 건지 이걸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증시의 조정 재료, 국채금리의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관세를 째려봐야 하며 기회를 지속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웅덩이에서 대체 언제 웅줍해서 기회를 잡았을까요? 이번 웅덩이는 약 2달 동안 조정받고 있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극소수 웅줍러분들이 이번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한 타이밍들입니다. 매우 좋은 타이밍에 기회를 잡고 자산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저 시기에 웅줍 분할 매수를 진행했고 멤버십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직접 언제 얼마 매수하는지 실시간으로 다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번 웅덩이 최저점에서도 웅줍 분할 매수를 진행했죠. 기회를 잡고 싶은데 언제 얼마 매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레버리지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번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비트코인 자료입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공유드립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인내의 영역입니다. 이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 또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장에는 정체기가 있습니다. 공부도 정말 매일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정체기가 존재하며 운동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는데 실력은 몇 달 동안 제자리 걸음 정체기를 보일 때가 있죠. 사업도 잠도 못 자고 죽어라 일만 하는데 매출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다고 하는 종목, 오를 만한 종목을 매수했는데 3달 동안 지금처럼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지루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를만 하면 또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또 떨어지고, 작년 비트코인 기억나시죠? 1월부터 10월까지 횡보했습니다. 그때 결국 개인 투자자들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 뒤 거의 한 달 만에 50% 상승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90%의 기간 동안은 슬럼프에도 빠지고 정체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90%의 기간 동안 인내하고 노력하면 남은 10%의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투자든 공부든 운동이든 인생이든 말이죠.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게 끈기, 인내,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더 고통스러우신 이유가 뭐냐? 그래, 1월에는 좀 고통스러운 거 알았어. 그런데 2월부터는 상승한다며. 상승해야 하는데 2월에 오히려 가격이 더 빠지니까 그래서 더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언제라고는 맞출 수 없지만 기다리면 결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불꽃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우린 여기에 베팅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만 버텨내시면 2008년 반토막 리먼 브라더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러시아 침공, 이런 하락장들을 만났음에도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는 무려 500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이기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오래 보유해 볼 테니 저보다 오래 버티시거나 저와 똑같이 버틴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분명히 자산이 크게 불어나게 되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운 하락장, 조정장은 찾아오겠죠? 당연히 그 하락, 폭락도 버텨내야죠. 제가 현재 2022년 하락장을 버텨내고 3년 좀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의 수익률 5000%를 보러 가기 위해선 앞으로 15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함께 가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